뭐 요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조부터 출발해가지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제 조선시대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0년이 못 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5세기. 1392년 조선 건국되고 한 15세기만 이 혁명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천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들이 훈구 세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 훈구라고 하는 세력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훈구, 특히 세조 때입니다. 이 세조가 여러분들 계유정난을 통해서 사실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단종도 죽이고 말이야. 이게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조에 대한 그 여론이 안 좋은 거야. 결국 세조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면 자신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공신들 있죠. 그 공신들만 의지해요. 그 공신들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 공신들이 부정부패가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세조는 이 공신들을 잘 벌하질 않아요.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부정부패를 눈 감고 그냥 가다 보니까 안 좋게 되겠죠.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구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훈구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쭉 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향촌 자체를 추구하면서 선비들, 그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되겠죠. 그 살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자, 그 살인들이요. 서서히 3사를 장악하고 들어옵니다. 조선 3사가 어딥니까?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언론 기능이 뭐 하는 거야? 비판 기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훈구의 비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훈구가 이 보면서 이것들이 지금 건드리네. 가만 냅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또 훈구가 이제 자신들을 치고 오는 살인들을 칩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살인들이 엄청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인들이 엄청 타격을 받지만 결국 역사는 여러분들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세력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찍어 누르는 듯 하지만 결국 그 힘은 오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차례의 사화 속에서 찌그러지면서 고통받았던 이 살인들이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훈구의 비리를 공격해 들어가면서 결국 이 살인들이 16세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그 훈구와 사림 간의 권력 투쟁, 조선전기에 있었던 훈구와 사림들의 권력 투쟁을 우리는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4대 사화가 있습니다. 무갑기을. 자, 따라하세요. 무갑기을. 따라하세요. 따라해 빨리. 무갑기을. 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각각의 왕들을 좀 보셔야 돼요. 무갑은 이 사람은 이거 수갑 차야 돼. 이거 수갑 차야 돼. 바로 무갑, 수갑.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시대에 정말 이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연산군 아니겠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자, 무오사가 뭐냐? 이때 여러분들 그 이슈가 뭐였냐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조의제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조의제문입니다. 중국에서 그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제라는 황제가 결국은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의제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 불쌍한 의제를 그리면서 쓴 글, 이게 바로 조의제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인 거 아니야. 결국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조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걸 빗대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김종직 일파, 그 일파들을 싹 없앱니다. 이 김종직의 어떤 그 제자들 김일손이 이 사초, 실록을 쓸 때 기초가 되는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다 이 김종직 조의제문을 실었다가 이게 들통난 거야. 그래서 이 김종직, 김일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인들이거든요. 이들을 그냥 막 가차없이 그냥 죽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연산군 때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무오년에 일어났던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바로 무오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자사화. 이건 그냥 미쳤어. 연산군 미쳤어.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오는 말이 있죠. 연산군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잘 추는 그런 사람들을 막 전국에서 막 뽑아요. 그걸 뽑는 관리가 따로 있어. 전국의 미녀 선발 하러 다니는 그런 관리가 따로 있어. 뽑아. 거기서 또 이제 그 경연을 해. 경연을 해가지고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최종 선발인을 또 뽑아 추려.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돼서 궁궐에 들어와서 연산군과 함께 놀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을 흥청이라 그래요. 흥청. 이 느낌 오시죠? 그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서 나온 네 가지 글자. 바로 흥청, 망청. 이게 연산군 때 나온 거예요. 그놈의 흥청들 때문에 나라 망했네. 흥청, 망청.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흥청, 망청. 자, 연산군은요,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 윤씨가 성종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부싸움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내 윤씨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성종 그 용안에다가 이렇게 손톱 자국을 냈대. 그런 얘기가 전해져. 감히 어찌하여 이 남편의 얼굴에 이게 그를 긁는단 말인가? 라고 해서 결국 성종이 자신의 아내한테 사약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약을 내릴 정도인가? 어쩌면 성종은요, 성리학의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싶었어요. 성리학은 여러분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색하는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주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사는 그 틀을 추구합니다. 그 틀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누가 정통이냐? 남자가 정통이고, 임금과 신하가 있으면 누가 정통이냐? 임금이 정통이고, 중국과 조선이 있으면 누가 정통이냐? 중국이 정통이고, 그 바로 이런 정통이 추려져 있는 어떤 이들이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걸 이상적 사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종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본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사약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또 어우동이잖아요. 어우동 사건도 이때 벌어져요. 어우동도 사실 죽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우동도 결국 죽이잖아요. 어우동은 이제 그 간통 사건. 간통 사건 때문에 이제 결국 죽이는, 남자들은 안 죽었어. 간통이 뭐 혼자 하는 건가?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건데. 남자들은 안 죽고 여자만 여자 어우동만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성종 때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건 그때 죽은 이 패비윤 씨 아들이 연산군이거든. 이 패비윤 씨를 죽일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패비윤 씨를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들 다 차안해 라고 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폭군의 모습들.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을 그 젓갈 알죠? 젓갈. 그 젖을 담아가지고 뿌리기도 하는. 뭐 진짜 엄청난 폭군 중에 폭군. 결국 그 폭군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갑자사와 그 패비윤 씨 그 어머니 죽인 사람들 추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살인들이 또 화를 입거든요. 결국 못 참겠다 하고 들고 일어났죠. 그게 바로 반정입니다. 그 조선시대 최초 신하들에 의해서 임금이 끌어내려진 역사상 최초의 일.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라는 것이죠. 연산군이 결국 폐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종이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때 이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살인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개혁가죠. 근데 이 개혁가인데 정말 이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면 위훈삭제. 이게 뭐냐면 가짜야. 훈은 가짜 훈장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훈장 이거 삭제하라. 이게 뭐냐면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거기 그 공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중종 반정 참여하지 않았는데 중종 반정에 참여한 것처럼 훈장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훈장 다 박탈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훈장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훈구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는 훈구 세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죠. 이게 바로 위훈삭제. 그 다음에 소격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기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이런 기구. 이거 다 없애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소격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소격동이에요. 그 아이유의 노래인가? 소격동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네, 어쨌건 간에 네, 그 소격동 갑자기 아이유의 소격동 노래가 있어요. 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네,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격서가 있는 곳이 바로 소격동이거든요. 네. 기억하나요? 소격동으로. 나 참네요. 네, 어쨌건 네, 바로 그 소격서를 폐지할 거를 주장한 거죠. 유학자다 보니까, 뭐 보이지 않는 김부시도 마찬가지잖아. 보이지 않는 거 다 없앴잖아요. 똑같아. 뭐 이런 걸 왜 이런 걸 관점이 왜 있어야 돼? 그다음에 혈량과 현명한 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천제도. 이건 뭐냐면 누구를 추천하겠어? 지방에 있는 사림들 추천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리려고 하는 혈량과 실시. 이건 뭐 정말 이 정면 훈구와 한판 벌이자. 사림과 훈구의 한판 승부.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아직 사림이 힘이 센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훈구의 반격을 당하게 됩니다. 잎사귀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네. 저건 뭐야? 주초위왕. 주초를 한자로 합치면 조씨가 돼.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거 영모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조광조를 날리게 되는 사건. 그 조광조와 사림들이 날아간 사건이 바로 김효년에 일어난 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진 거지. 나뭇잎에 막 글자가 막 새겨져. 그런 일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어쨌건 기묘사화.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이건 명종 때입니다. 여러분 이 명종 때 명종의 어머니가 저기 뭐냐 그다음 여주라고 불렸던 문정왕후죠. 문정왕후. 정말 진짜 왕이 이 문정왕후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대윤과 소윤, 윤씨 가문끼리 싸워요. 싸우게 되는데 그 소윤의 대표적인 인물이 윤원형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윤원형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또 사림들이 화를 입는 사건. 이게 바로 을사사화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게 무갑기을이라고 하는 네 차례의 사화 속에서 사림들이 타격을 입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때리고 때린다 해도 부정부패한 세력들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보다 좀 더 깨끗한, 좀 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음 시대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네 차례의 사화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권력을 다시 결국은 장악하게 되면서 16세기 이후를 바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가게 되면서 훈구의 시대는 끝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훈구에서 사림으로 세력이 교체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반짝하는 그 절정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이런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멀리서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도 왜 정권 교체될 때마다 사람들이 떨려져 나가고 다시 또 정권 바뀌면 또 복귀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정치인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싸워야만 할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싸움의 어떤 정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에서 참 좋은 모습으로 기록될 텐데 왜 저렇게 거친 말들로 상처를 주면서 저렇게 싸우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역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가 조선 전기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